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오늘은 박경미 교수의 장소의 뿌리 내리기라는 책 중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여성학자가 쓴 글이라 내용이 매우 탄탄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읽기 어렵지 않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은 내용들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유용한 책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풍성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책의 여러 챕터 중 제비뽑기와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원래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국가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의제가 등장했지만 흥미롭게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초기 대통령들은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사실상 반대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대의제를 택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형인 직접 민주주의는 배제되고 오늘날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정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주권자인 국민은 권력의 근원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울뿐인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4,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하지만 그 선거 기간을 제외하면 시민들은 정치적 행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주권자, 우리 시민의 뜻을 짓밟고 제멋대로 결정을 내려도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대의제는 탁월성의 원칙이라는 가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잘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뽑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출된 탁월한 인물들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자기 자신이나 소속된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일 뿐 당선 후에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똑똑한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개인을 존엄하게 보고 그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토론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민주주의, 고대의 민주주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추첨은 민주주의 방식이고 선거는 귀족정적 방식이라고 연결짓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국가들이 추첨을 배제하고 선거를 택한 이유는 사실 불가능하기보다는 민중의 직접 참여를 막고 돈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작위로 국민을 추첨하여 결정한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추첨된 시민들은 일정 기간 자료를 조사하고 충분히 공부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해서 나선 사람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심 없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국회의원이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법이 아닌 대중의 이익을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민중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한없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당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보적인 당이라도 다수당이 되면 엘리트화되면서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국가적 결정에는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보완적인 민주주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장소에 뿌리 내리기는 민주주의 외에도 경제, 성장, 젠더, 전쟁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성장만이 답이 아니다는 경제에 대한 통찰이나 색다른 관점의 젠더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